네, 이번엔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요. 그중에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3인의 마감 전략 화면 보시도록 하죠.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입니다. 조정은 단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중기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아직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내오셨군요. 관련된 내용 좀 이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윤종빈 전문가는 중국 내수와 셰일가스 관련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마감 전략으로 보내왔습니다. 우원명 전문가는 조정 후에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내왔군요. 2,000포인트 박스권 흐름 속에 수출주와 내수주의 순환매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후에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자, 중에서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은 짧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를 등락하는 단기 조정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 그렇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정을 몇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상해 증시가 지금 2.5% 상승, 그리고 홍콩 H가 지금 1.5% 상승.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를 지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처럼 아시아 증시나 또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 약세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연말부터 나왔던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조정이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요인이 지금 하나 될 테고, 두 번째는 역시 지금 환율 워낙 강세로 인한 수출주, 기술주의 부담, 이 부분 때문에 새해 들어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요인으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새해 들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1,000억 이상을 순매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들어서 한 1,4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도 새해 들어서 지금 관망하는 추세,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도 쪽보다는 관망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2,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탈하지만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오히려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종목별 흐름을 보더라도 통신이라든지 전력, 가스 같은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시장 흐름의 조정 또는 약세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러한 조정 장세를 중기적으로 봐서는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경기 사이클로 놓고 볼 때 작년까지의 경기 침체 국면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 쪽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조선건설화학 쪽 이러한 업종 대표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이 지금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코스닥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해도 좋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져야 될 종목이 OLED 쪽하고 LED 관련주 쪽 종목을 여전히 지금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OLED 관련주 쪽은 이번에 세계 전자박람회 CES에서 LED 쪽에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향후에 TV 부문에서 가장 먼저 LCD를 대체하면서 LED 시장이 상당 부분 커질 것이라는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OLED 관련주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테라세미콜이라든지 지금 SNU 그리고 ICD 같은 종목들 조정시 매수 관점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역시 지금 LED 쪽도 그동안에 지금 2008년 이후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LED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신규 수요를 지금 창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멘스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조정 장세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지금 자리가 아니고 흐름 자체가 2,000포인트에서 크게 이탈하는 그런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거 먼저 일단 보시죠. 네, SK증권 김춘석 부장입니다. 코스닥에 역시 앞서 박동기 전문가와 대동소이합니다. 관심을 두겠고요. 코스닥 오늘 조정받지만 관심을 두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대형주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국한하겠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는데 좀 이따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봅니다. 네, 이현상 부장은 여전히 또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겠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해주셨죠. 종목을 조금 더 압축시켰군요. 에이블 CNC,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 관련주와 락앤락, 휴비츠 그리고 제닉 이렇게 또 보내오셨습니다. 김무신 동양증권 부장은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 그런 종목들을 추정해서 관심을 두자. 그래서 코스피는 한국전력, 현대차,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 기관 동시순 매수로 갑니다. 코스닥은 서울반도체, 아바텍, 제닉, S에너지, 코오롱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또 보내오셨군요. 자, 중에서 코스닥에 관심을 두겠다고 하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괜찮겠습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컸던 게 이제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이라든가 종합주가 2선선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소 대형주들이 계속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작년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심했다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 들어와서 삼성그룹이라든가 LG그룹 같은 이런 대형 그룹주들이 신규 투자 규모를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쪽이 투자되는 집중되는 부분들이 반도체라든가 IT, 그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뭐 OLED 장비주 이런 쪽, 그다음에 생명공학 쪽에서도 바이오 제약주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월 가까이는 거래소 대형주보다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주 상대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보다 보면 어떻게 흐름 자체가 우상향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중간중간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대로 떨어지는 그런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큰 리스크가 없는 차원에서 오히려 단타를 할 수 있는 장기 매매로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거래소 대형주들은 단기 매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으로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도체 장비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굳이 분류를 했는데요. 바이오 제약 관련주 쪽이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제약 쪽, 그 중에서도 바이오와 연관되는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제약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PIB센터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 함께